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만년현역 송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년현역으로 살면 연금 걱정 필요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만년을 놓고 저는 원래 100년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100세 인생은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100년 하면 너무 한정적이고 그런 말은 어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년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년이면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1만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만년이 말 그대로 만년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한결같이 똑같이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많이 이제 그런 말이죠. 오랫동안 꾸준히 한결같이 그런 뜻 있어서 만년현역이라고 해도 송해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사람은 전혀 흠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만년현역 송해 썸네일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사실 지금 96세입니다. 집 나이로 만으로 94세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까지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 아버지는 집 나이로 70 되면서 돌아가셨는데 80까지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80세까지 사는 것도 힘든데 남자 나이 96세에 지금도 현역으로 쇼 프로를 국민 오빠 또는 아버지, 국민 할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빠짐없이. 그만큼 건강합니다. 그는 건강합니다. 뭐니 해도. 신체와 정신이 아울러 심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일요일 남자로서 노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그 비결을 물으니까 걷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신이 주신 선물, 운동, 걷기.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노인석에 앉을 때도 있지만 서 있고 또 계단을 오르내리고 갈아타면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사이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차 없다. 휴대폰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더 많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 차 유지도 얼마나 힘듭니까?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인 그 휴대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얽혀 있는 것이잖아요. 편리한 측면 그리고 불편한 측면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차와 휴대폰은. 그런데 차와 휴대폰을 없이 하면서 자기가 신체적 건강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다. 아내가 떠났을 때도 지금 1918년에 아내가 먼저 사별했는데 아내를 그때도 그냥 먼저 가는 거지 하면서 쿨하게 보낼 수 있는 같이 뭐 입원했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런 그 배경에는 그가 서북인 출신으로서 황해도 재령 출생입니다. 근데 재령 보니까 그가 예술학교를 다녔는데 해주에서 다녔습니다. 해주 예술학교는 그 밑에였습니다. 해주는 말 그대로 바다 해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해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서북인인데 서북인들은 조선시대에 차별받기로 유명했잖아요. 홍경래 서북인 출신이죠. 임꺽정 소설, 임꺽정 서북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또 해방되었을 때 6.25 이후에 또 저 뭐 제주 4.3 사태라든가 여순반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교회에서도 얽혀 있습니다. 서북 청년단 그들이 월남해 가지고 왔는데 그 조선시대부터 차별받았던 소외인으로서 남한에서는 인정받으려는 그런 인정투쟁을 하다 보니까 과잉 충성이랄까요? 과잉 행동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 정치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이 서북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남한에서도 역사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서북인 출신입니다. 황해도 재령 그리고 해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강한 정신력이 있고 그 강인한 정신력을 그리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자기 혼자 자기를 지탱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오랫동안 현역으로 활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KBS든가요 그 단체에서 기네스북에 등재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어떤 그 쇼 프로 뭐 전국 노래자랑이니까 그 오락 쇼 프로 진행자로서 등재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저도 태어나기 전에 제가 58년 개띠인데 55년이든가요 27년생입니다. 27년생. 그런데 등단한 지는 55년에 등단했다 보니까 지금 66년째 됩니다. 그리고 전국 노래자랑은 34년째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프로든가요 가로수를 누비며 하는 프로는 17년 동안이나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통의 정신력 가지고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정신건강 그리고 신체 건강이 탁월합니다. 그와 같이 활동한 사람이 그는 본래는 창공 악극단이던가요. 지금은 말하면 뭐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그 지방 공연하고 그러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50년대만 해도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연예인들에 대해서 인상이 사실 안 좋았습니다. 딴따라라더니 그 아주 옛날 천민들처럼 취급했습니다. 옛날 그 기생이라든가 악단이라든가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차별을 받았잖아요. 옛날 연예인들이. 그래서 중인 중에서도 천한 사람들이 되게 악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무대를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활동을 하면서 가수 활동 그리고 이제 또 코미디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도 하고 그러는데 MC 코미디 할 때는 배삼룡, 구봉서, 서영춘, 곽규석 아마 지금 50대 60대 같으면 얘기를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들은 뭐 이주일, 정주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코미디언을 했는데 그 코미디 할 때는 그때는 지금보다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방 얘기한 사람들 아래에서 어찌 보면 빛을 못 봤는데 그들보다 오래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출발했더라도 같이 출발한 사람보다 더 오래 달리면 1등이 되는 겁니다. 더 오래 달리면, 오래 살면. 그러니까 장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심신이 건강한 송해는 그는 지금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북 출신이 이렇게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이 반작용에 의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북 출신이죠. 평안도와 대개 황해도를 서북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 안창호 이승만 안창호 또 문학에서는 이광수 주요한 뭐 지금도 살아계셔 가지고 그 학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100세 노인 김영석 역시 서북인 출신입니다. 이렇게 서북인들이 월남에서 강인한 어떤 그 생명력을 보여준 예가 매우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송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송해는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은 그가 해주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군의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왔는데 바다를 건너왔다 해가지고 해라고 하는데 부산도 바다 끼고 있고 바다를 건너왔고 그가 학교 다닌 해주도 해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송복희인데 복희 빛 그래서 복복자 빛날리자 그렇게 썼는데 복희를 해로 바꿨다고 합니다. 아마 바다 덕분에 살았고 바다를 건너온 덕분에 살았고 바다에서 바다를 통해서 다시 부산 바다로 갔기 때문에 아마 그랬는가 본데 송해로 본명을 이렇게 개명했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송해로 계속하고 있죠. 그는 건강했을 뿐더러 그 다음에는
예, 역시 그는 성실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북인들이 월남에서 혈혈단신 왔잖아요. 그 뭐 여동생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송해도 역시 혼자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그리고 책임감, 월남인으로서 그 변신하면서도 가수, 코미디언, 진행자로서 변신하면서도 진행자 전국 노래자랑 같으면은 이를테면 뭐 일요일에 하는 것이지만 이제 녹화 일정이 잡히고 뭐 그러잖아요. 또 지방에 가다 보면 이 먹는 거 하며 변하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 적응해서 80대 노인, 90대 노인이 살아남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그 몸살이라든가 감기에 걸려서 입원하는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나 조금만 나으면 그냥 방송할 수만 있으면, 서 있을 수만 있으면 퇴원해 가지고 현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강인함, 왜 우리가 그 북청물장소에서도 얘기했듯이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이 개성상인들의 성실함, 신뢰, 그런 것이 있듯이 이 근면성, 그리고 악착스러운 그 애착, 자기의 그다음 자식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도 물론 이제 뭐 건강보조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하다가 말썽이 일어나지만, 큰 어떤 그 비리라든가 큰 스캔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일으키지 않고 굉장히 성실한 측면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 출신 그 우리나라 기업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주영, 신도리코 씨든가요? 아무튼 이렇게 서북인 출신으로서 성실하게 나를 책임질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는 스스로 서야 된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내가 먼저 나를 도와야 한다는 정신으로 방송계에 투신해서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 뭐랄까 음해랄까요? 비판, 비난이 적은 편이죠. 그리고 최근은 뭐 키가 작죠. 60대 초반, 그 다음에 몸무게도 한 60kg 안팎, 그런데도 굉장히 두주불사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자고 하면은 젊은 그 주군들이 도망갈 정도로 청탁불문하고 그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방송은 거의 펑크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가 굉장히 자기 책임성이 강하다, 성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 왔으니 부모 생리별한 것이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못 잊어서 평생 동안 만나고자 어떻게 그 자기가 북한에 가서 무슨 뭐 사회를 본다면은, 진행을 한다면은 자기 고향에 있는 그 피부치 동생이라든가 이렇게 만날 그럴 기회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게 뭐 성사될 듯 하다가도 이제 대외 변수에 의해서 깨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해 가지고 와서 외롭게 살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 피부치에 대한 그리움을 사귀어보자 했지만 그게 불발로 끝났고, 그 다음에 또 평생 동안 이제 젊을 때 뭐 20대 나갔나요? 젊을 때 연예계에 나갔기 때문에 천대받는 그 시절에 제대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도 그 군대에 있을 때, 북한에서도 군복무에 뭐 잠깐 했고 이제 남한에 와서 군복무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임병이 혼자 이렇게 말 그대로 뭐 고아 아닌 고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임병이 그 자기 여동생을 소개해가지고 석옥이라는 그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말로 석옥이죠, 옥이. 그 이제 18년에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렇게 이제 해서 결혼을 뭐 그냥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하니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는 거다, 보란 듯이 결혼을 치른 거다 했는데, 그 꿈을 꾸고 꿨지만 63년 만에 이뤘다고 합니다. 한이죠. 그나마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꿈을 이뤘으니까 다행인 거죠. 무명인과
월남인과 혀를 단신 가난한 뭐 예능인이랄까요? 예술인이 결혼했으니 식을 올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소원을 겨우 이루고 부인을 사별하게 됐죠. 그런데 그 부인과 일남 2년을 두었는데 참 인생이란 이상하죠. 잘 나갈 것 같을 때 또 그러잖아요. 21살 된 외아들이 그 혼자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96세니까 제 살아있으면 제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데, 제 아버지는 34년생인데 7살이나 많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남아 선호사상이 강했는데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다. 근데 그 외아들이 21살 때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타다 아마 사고로 사망한 것 같은데, 한강 그 한남대교에서. 그래서 그 사고가 86년에 있었는데, 난 이후에 21살이면 사실 뭐 군대 가려고 하고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이제 부모들로서는 이제 다 컸다, 성인 됐으니까 어디 내놔도 이제 그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하는 나이인데, 그렇게 한남대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는 한남대교는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들 생각이 나서 욱하고, 방송한다든가 이럴 때도 이런 가정사의 불행을 이야기하면 뭐 이거 올라오고, 그 잘못 감정을 건드리면 예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방송을 하면 2년여 정도 이렇게 중단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맡은 게 이제 국민 뭐랄까요, MC가 되게 만든 전국 노래자랑인데, 그걸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죠. 어찌 보면 그 월남한 거기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 평생 소원을 이루고 이렇게 결혼식을 늦게 올려서 그 다음에 겨우 나가지고 성인 됐는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무명인으로서 가수다, 코미디언이다, 진행자다, 여러 인생적 차원을 겪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그런 그 인생의 부침을 겪은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북한에서 온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뭐 영남이니 호남이니 충청이니 강원이니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물론 뭐 박근혜를 옹호했다가 그게 이제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그 인생의 경륜을 쌓은 다음에 60 안팎에 시작한 이 진행을, 전국 노래자랑을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송나라, 송해니까 말 그대로 송나라 바다죠.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도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까지 설 것이냐 하니까 쓰러질 때까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말에는 은퇴란 말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유대인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그들의 장인정신, 직업정신, 이 송해 같은 현장에서 쓰러지겠다는 정신이 대단합니다. 그들 말 자체에 뭐 은퇴란 용어가 없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마르크스, 그 사상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죽을 때까지 펜을 쥐고 그 이론을 천착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프로이드, 이 프로이트 의사도, 정신분석학자도 죽을 때까지 턱 수술을 30번 안팎하면서도 죽을 때까지 펜을 놓지 않고 그 사상을, 심리를, 의학을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프로이트 하면 그쪽에 대가잖아요. 피터 드러커, 제가 저는 피터 드러커 역시 유대인으로서 죽기 직전까지 지필에, 독서에 전념하다 갔잖아요. 이런 정신을 지금 송해가 보여주고 있고, 역시 서북 출신인 김영석이 보여주고 있죠. 만년 현역은 국민연금, 무슨 뭐 공무원연금, 개인연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한테 베풀 수가 있습니다. 김영석이 그렇고 송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녀들 부담 없이 불러들일 수가 있는 거죠. 왜? 밥값 내면 되니까, 술값 내면 되니까. 이런 멋진
송에는 국민 아빠, 역시 국민 오빠 또는 국민 아버지, 할아버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죠. 만년 현역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참 저도 부러운 사람입니다. 예, 인생성인과 정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